아니 황 박사님, 아니 뭘 그렇게 계속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예. 미국 출장 다녀왔잖아요. 아 그렇죠. 로켓 보러 갔잖아요. 스페이스X하고 어. 나사 JPL이라는 곳에 다녀왔거든요. 갔더니 이런 기념품들을 주더라고요. 스페이스 X라고 써 있네. 나사 스티커도 받아왔어요. 그 여행용 캐리어에다 붙이면은 좀 그렇죠. 뭐가 있어 보일 것 같은데요. 공식 굿즈예요? 네, 공식 굿즈입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나사가 참여한 우주망원경이 있는데 예. 발사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입니다. 다음에는 좀 우리 취미농과학 식구들을 좀 데리고 그러니까요. 좀 가주세요. 근데 스페이스 X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 보셨어요? 이 발사했던 게 돌아와서 젓가락에 꽂히듯이 회수되는 거. 도킹. 그 무거운 게 다시 쉬 하서 여기서 부드럽게 착지를. 차선이 다 잡아버리더라고. 그거 볼 때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계인이 전수한 맞죠. 기술 같은데. 테이블 뒤로 돌린 것 같았잖아요. 나는 이 콩도 잘 못 집는데 이게 이걸로 우주선을 운을 잡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이 뭐 우주선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얼굴이에요. 아 진짜요? 안 봤으면 어떡하죠? 보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 좋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보셨을 얼굴입니다. 자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나와주시죠.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and let me see what spring.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예. 지금은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고정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지? 박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리호를 개발할 때 제가 이제 본부장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시면 고본님이라고 할까요? 상상도 못하는. 고본님, 고본. 고정환 박사님. 예, 고정환 박사님, 우리 고 박사님. 아니 발사체 만드는 일을 하려면 아니, 뭐 어떤 걸 전공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주로 이제 항공우주공학자로서 이렇게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괜찮습니다. 천천히 떨리시는구나. 네. 예, 아니 괜찮습니다. 앞에 그 항성 씨만 바라보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밑에 직원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네네네. 소리 좀 쳐주세요. 직원이라- 이렇게 크게 과자 드셔도 과자 하나 드세요. 이렇게 과자 하나 드시고 소리 날 줄 몰랐어. 자, 자 과자 하나 드시고 괜찮죠? 난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외쳐봅니다. 난 할 수 있다. 잘할 수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케이 할 수 있다. 네. 항공우주공학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주선이나 우주선. 비행기나 날아다니는 것들을 예. 이제 공부하고 배우는 학문이고요. 네. 어릴 때 한때 방황을 하다가 어떤 방황을 하셨죠? 전혀 방황을 안 제가 하실 것 봤을 같은. 때는 약간 오락 중독이었죠. 오락실. 그때는 오락 그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예. 대신에 만화방이라든가 많은 만화 중에서도 제가 이제 많이 봤던 게 로버트 킹이라는 만화가 로버트 있었어요. 또 거기에 그 캐릭터 중에 이제 고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로봇 만화에는 꼭 박사님들 한 명씩 네. 나오죠. 나도 고박사가 나중에 돼가지고 좀 이런 걸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아마 자연스럽게 공대 쪽에 생각을 늘 했던 것 같고요. 그 만화에 나오는 고박사가 될 때 했는데 진짜로 고박사가 되셨고 그렇죠. 누리호를 날리셨고. 근데 항공우주공학이 더 특별하다 생각하는 게 사실 요즘에는 과학이랑 공학의 벽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 화학과에서도 화학공학 연구도 하고 반대로 화학공학에서도 화학하고 그래 서로 많이 하는데 과학에서 함부로 손 못 대는 게 이제 항공우주 쪽은 그래서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주 특별한 분야인 것 같아서. 항공우주는 벌써 이제 이 만지는 돈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잖아요. 오늘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 취미능가게 최초로 우리 엔지니어 출신 그러네요. 게스트분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견문을 좀 많이 넓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저는 발사체 하면 너무 궁금한 게 그 큰 게 어떻게 우주까지 단숨에 올라가냐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뭐 누리호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네. 누리호로 설명을 드리는 게 제가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또 보여드릴 수도 그렇죠. 있고 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리호를 여기 들고 오셨어요? 어디요? 한 대 들고 올려다가 너무 커서 제가 좀 줄여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누리호를 통해서 어쨌거나 우주 발사체의 원리만 우리가 다 깨쳐도 오늘 굉장히 좀 성공적인 방송이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누리호 모형이고요. 네. 제가 이게 130분의 1로 줄이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요. 30분의 네. 1. 가장 두꺼운 부분 직경이 한 3.5m. 직경이 그다음에 길이가 높이가 47.2m 정도 되고요. 47점. 이륙할 때 중량이 저희가 이제 200톤 정도가 200 되는데요. 톤. 이게 숫자들 암만 말씀을 드려봐야 사실 머리에 와닿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한번 그렇긴 가서 보시면 예. 저거를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파트 정도의 높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더클 것 같은. 15층 정도. 아파트 15층짜리 아파트를 우주로 날리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가면은 그 크기에 압도가 되는 거죠. 네, 네. 사실 겉모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발사체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뭐 시청각으로 봤기 때문에 익숙한데 저희는 사실 이제 내부가 네, 네. 궁금합니다. 그 내부가 보통-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예. 사실은 전시해 놓은 걸 보러 가셔도 네. 내부는 보안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예, 잘 안 보여줍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오늘은 제가 영상을 좀 가져왔는데 네. 공개해 주시나요? 네. 예. 저렇게 돼 있군요. 단면도가요. 예. 왼쪽에 보시면 이제 요 누리호하고 약간 이제 부분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있고요. 네. 지금 오른쪽에 크게 그려놓은 게 이제 여기 1단 부분만 일단요. 예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 준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로켓들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맨 밑에는 엔진이 들어가 있고 엔진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엔진으로 이제 밀어 올려야 올려야 되니까요. 되니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연료 탱크가 있고 예. 그 위에 산화제 탱크 산화제. 그리고 이렇게 약간 좁혀지는 부분이 네. 그 위에 단하고 연결하는 연결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연결부. 그렇게 모든 단이 대부분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료 탱크는 알겠는데 산화제 탱크 그리고 산화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가 이제 산화제라고 하니까 뭐 되게 뭐 큰 화학 작용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연소할 때 필요한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공기. 돼요. 네. 예. 저희가 비행기를 생각하시면 엔진이 달려 있고 자동차에도 엔진이 있지만 그렇죠. 자동차나 비행기는 산화제를 안 씻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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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들은 왜 그러냐면 이제 걔들은 우리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흡입을 해가지고 네. 연료를 같이 이제 네, 태웁니다. 자연흡기. 네, 그게 이제 산화 과정이라고 이제 예.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로켓은 공기가 희박하거나 공기가 없는 공간을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아들일 팬이 없구나. 그죠? 맞습니다. 예. 밖에 공기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공기를 싣고 다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기 중에 산소가 많으니까 산화제 탱크가 필요가 없는데 로켓은 올라가면 산소가 없는 데까지 가니까 산소를 공급해주는 산화제 탱크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제일 밑에서 조금 올라갈 때는 산소를 산화제에서 공급을 안 해줘도 되나요? 그때도 공급을 해주나요? 그때도 공급을 합니다. 아. 워낙 많은 양의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다량의 그 산소를 공기 중에서 뽑아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간단히 저희가 정리하면 산화는 결국에 물질이 산소랑 붙는 반응을 산화라 하는데 우리 로켓 보면은 뒤에서 불이 막 나오면서 가잖아요. 그 연료를 태워야 되니까 산소가 필요하죠. 근데 산소를 가장 순수하게 네. 높은 농도로 만들고 압축하면 액체가 되니까 그 상태를 쓰고 솔직히 공기가 들어오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혹시 막 새가 들어온다거나 먼지가 들어오면 정말 큰일이 되니까 아마 우주 가기 전에도 내부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해야만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산화제도 굉장히 좀 필요하겠네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그럼 산화제는 알겠는데 오히려 저는 연료가 더 궁금해요. 이 연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자동차만 해도 휘발유 넣는 차도 있고 뭐 경유 넣는 차도 있고. 그렇죠. 이 누리호는 어떤 연료를 사용하나요? 맞춰볼까요? 일단 휘발유는 무조건 아닐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싸니까. 더 비싼 거 쓸 것 같은데. 이거 만드는데 돈을 아끼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날까요? 예. 저희가 특수 쓰는 거는 이제 등유를 쓰고요. 등유? 네. 항공유가 등유 아닌가요? 같은 건가요? 잘하시네요. 네. 등유요? 왜 등유일까요? 등유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항공기용 등유, 제데이원이라고 하는 걸 네.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같은 걸 써요? 그러면 비행기에 실제로 네네. 주유하는 거. 일반 주유소에 파는 그런 등유는 아니고요. 그 항공기용 등유를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데 항공기용 등유는 정제를 더 많이 해가지고 네. 불순물을 좀 빼고 일정하도록 이렇게 유지시키는 그런 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주 발사체가 어떻게 뜨는지 알려주세요, 박사님. 네. 알려주세요. 네. 예. 우주 발사체는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뉴턴의 제3법칙, 맞아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작용 반작용? 예 날아가게 됩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는 이제 뉴턴의 법칙이 세 개가 있잖아요.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 사실 이 로켓에는 이 세 가지 법칙이 다 들어가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켓이 올라가는데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공기가 든 풍선을 잡고 있다가 놓으면 안에 있던 공기가 아래로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가는 공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풍선이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로켓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 산화제와 원료를 이용해서 빠르게 가스를 뿜어내는 게 작용이면은 그 반작용으로 그 가스가 로켓을 들어 올리는 게 올려서 내가 올라가는 거. 네. 아, 이게 그런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 거죠. 이 큰 거를 띄어 올리려면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할까요? 200톤을. 200톤 올린다. 야, 이거 잠깐만 근데 1톤도 올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거 간단하게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올라가려면은 지구가 당기는 힘을 극복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 중력 가속도라는 걸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지구가 물체를 우리 당기는 끌어당기는 예, 힘. 예. 그게 9.8m/s잖아요. 200톤에 9.8을 곱하면은 대략 196만 뉴턴 정도 되는 거죠. 그 힘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아, 있습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이거 공개됩니까? 예, 저희 이제 예, 고 박사님이 딱 공개되는 것만. 아, 저렇게. 예. 또 내부가 나오네요. 탱크 두 개가 이렇게 네. 달려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위에가 산화제 탱크, 산화제 탱크, 밑에가 밑에 연료 탱크고 네. 아래가 엔진부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엔진이 이제 시동이 돼서 지금 막 돌아가는 게 터보 펌프. 예.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산화제하고 연료가 처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터보 펌프로 들어가서 네, 네. 터보 펌프의 역할은 연료하고 산화제를 굉장히 높게 압축을 시켜줍니다. 부스를 시켜주겠죠. 예, 압력을 높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연소기라고 하는 연소기. 부분인데 연소기 안으로 연료하고 산화제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저기서 태우는 그 안에서 이제 연료를 시키는 하고 거예요. 이제. 네, 거의 이제 폭발적으로 타는 거죠. 굉장히 다량의 그 연료와 산화제를 이제 태우니까는 그게 고온 고압의 가스를 만들어내고 그 가스가 뒤로 빠져나오면서 대신에 반작용으로. 우리 로켓은 앞으로 밀어주는 거죠.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반작용으로 로켓이 앞으로 밀려나간다. 그게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의 법칙. 우리 누리호 1단에는 저희가 이제 뭐 이름을 붙인 게 75톤 그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각 75톤 엔진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75톤의 추력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75톤 엔진 한 개마다 사용하는 연료가 1초에 약 100리터의 등유를 1초에 100리터요? 기름을요? 하는 순간 100리터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야, 1초에 100리터 네 어마어마하네. 개면 그럼 400리터를 1초에. 그렇죠.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면 총 기름이 여기 속에? 우리가 6톤 정도가 전체가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이륙할 때 아까 제가 200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56톤이 연료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산화제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네. 둘이 합쳐서 얼마나 되는 거예요? 180톤의 연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잠깐만. 그러면 실제로 나머지 20톤을 올리기 위해서 스페어. 네네. 180톤이 산화제랑 연료로 들어.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불행히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누리호가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게 맞습니다. 아니라 원래 맞습니다. 모든 로켓, 모든 발사체들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근데 남은 20톤이 전부 다 올리려는 목표물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일부인 거죠. 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누리호로는 약 1.5톤 정도의 위성을 실을 수 있어요. 한 1% 정도. 저희가 이제 그래서 보면은 그 200톤 중에 이제 그 20톤이 기체 무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략 한 10% 정도 구조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사실 10%면은 굉장하잖아요. 90%가 뭐 연료 산화제인데 근데 이게 대형화될수록 그게 더 커집니다. 자, 이제 로켓가 어쨌거나 지금 저 정도 엄청난 파워풀한 그 추진력. 거의 180톤이나 되는 연료를 불태워가면서 이제 우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발사가 되면 이게 이제 어디까지 날아가는 걸까요? 한번 보실까요? 예. 발사 영상. 예. 네네네. 예. 그렇지, 이렇게. 재작년 5월에 예. 저희가 누리호 3차 발사했던 영상이고요. 때가 아마 6시 24분 정도에 저희가 맞습니다. 이륙을 했던 것 기억합니다. 같습니다. 아, 저렇게 그냥 휙 올라가는구나. 네. 네. 저 화염이 사실은 연소할 때 약 한 3,000도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3,000도요? 예. 지금 보면은 되게 느리게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게요. 0에서 시작해서 200톤 무게, 300톤 추력이니까 가속도가 크지가 않아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초속 우리가 7.5km 네. 그 초속 정도까지. 7.5.
지금 이제 이륙을 해서 이륙을 해서 이거는 이제 탑재 카메라에서 찍은 영상이 네네. 되겠고요. 보시면은 자 이제 꺼졌다. 네. 하나 꺼졌습니다. 일단 그리고 꺼졌습니다. 네. 1단이 지금 분리돼서 떨어져 분리되고, 나가는 그렇죠.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에 불이 붙어서 네. 다음 또 비행을 올라가고 이제 계속하는 거고요. 네. 지금 위에 뭐 하나 떨어져서 떨어졌어요. 내려가는 거는 이제 위성을 보호하고 있던 보캡이요. 그 페어링이라고 하는 네, 그런 페어링. 부분이에요.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떨어졌다. 네, 지금 요거는 이제 2단이 우주다 우주. 떨어져서 이렇게 와 나가는 순식간에 모습이고요. 우주로 왔네. 이제 우주로 와서 저렇게 네, 하나씩 마지막에 저렇게 이제 위성이죠. 위성을 분리하는 모습이 저 조그마한 네모 박스 때문에 저 네네네. 네모 박스 하나 띄우려고. 이렇게 해서 3차 발사는 성공적으로 저희가 이제 끝났었습니다. 밑에서부터 하나씩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성을 갖다가 이제 궤도에다가 떨어뜨리는 이 발사체 날아가는 거를 그 3,000도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버튼을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약간 통제센터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겁니까? 연료와 산화제가 그냥 네. 내버려 두면 같이 만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름 뿌려놓고 사람 옆에 지나가면 불이 붙을 수 있잖아요. 정전기로도 불이 붙을 네네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료와 산화제를 넣는 순간부터는 모든 사람이 다 빠져나오고요. 나로 우주센터 같은 경우는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발사 운영을 하는 통제동이 있고요. 거기에 앉아서 이제 리모트로 다 하는 거고요. 리모트로.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점검할 거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료 주입하고 산화제 주입하고 마지막에 이제 19, 8, 7 이렇게 카운트다운까지 이제 쭉 가는데요. 저희가 마이너스 10분 10분부터는 자동 시퀀스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아마 방송에서도 보셨을 텐데 네. 마이너스 10분부터는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네가 저희는 알아서 손을 해라. 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10분 동안 마지막 준비 작업을 이제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한 다음에 카운트다운해서 마지막 4초가 되면 점화 명령이 나가고 그럼 엔진이 막 불이 붙잖아요. 근데 우리가 엔진이 4개인데 4개 중에 하나가 불이 안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취소 아닙니까? 그러면은 방향도 틀어지고 그냥 그냥 끝이죠. 잠깐지거든. 네. 굉장히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4초에 점화를 시켜서 추력이 발생을 하고 그 추력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추력의 90% 이상이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붙잡고 있던 장치를 놓아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이륙을 시작. 궁금했거든요. 항상 카운트다운에 0에 불이 켜지는 게 아니에요. 한 4, 3, 뭐 이때쯤 네. 이제 막 엔진이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붙어있던 수증기 얼음들 다 떨어지면서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이게 그랬군요. 연료산화제를 집어넣고 불을 붙인다고 바로 75톤 추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처음에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아놓고 네. 이걸 땡기고 하고 있다가 이렇게 놓으면서 확 가는 뭐 그런 네, 그게 한 3초 정도 걸리기 그러면 그 엄청난 추력을 어쨌든 잡아주는 거니까 잡아주는 힘도 상당하겠네요. 때문에 맞습니다. 아. 이게 근데 보면은 네. 저는 옛날에 로켓 발사 이런 거 기억에 나서 사람 목소리로 막 10, 9 말하잖아요. 요즘엔 그럼 그거 누가 뭐 예를 들어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안 약간 하시죠? 낭만 아닌가? 저희는 목소리가 괜찮은 그 직원이 합니까? 연구원 직원. 5, 4, 3, 2, 엔진 점화, 이륙, 유료가 발사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10-9 전에 10분을 갖다가 일단은 이제 우리 손을 떠났고 니네 기계야 네가 마무리해줘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얼마나 떨릴까. 혹시라도 사람이 그 10분 안에 사고 칠까 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작동을 막기 위해서 예. 자동화 시킨 것도 있고. 그렇지. 근데 아까 발사체 날아가는 거 보니까 상승을 쫙 하다가 약간 기울어지는 것 같거든요. 왜 기울어질까요? 여기 이거 제가 맞춰볼까요? 네. 이게 이제 대기권 올라가가지고 어쨌거나 이 위성을 이제 이쪽으로 딱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정하는 그 궤도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죠? 예, 그죠.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 위성을 앞으로 떨어뜨려요? 아니면 옆에나 뒤로 떨어뜨리나요?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가고요. 추력이 있는 상태에서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엔진을 끄죠. 그 상태에서 분리를 시키는데 분리를 시키면 그 사이에는 굉장히 약한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 스프링? 그래서
1m/s 정도의 차이로 싹 밀어줍니다. 거기서 밀어주는 또 거야. 작용 반작용이 나오죠. 1m/s로 밀어주면 얘는 또 1m/s로 뒤로 갈 거예요. 그렇지. 요즘은 위성을 굉장히 많이 싣고 가서 그 한꺼번에 분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3차 발사 때는 8개의 그 큐브 위성을 맞아요. 같이 싣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앞으로 하면은 자기끼리 이렇게 가서 부딪힐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방향을 조금씩 틀면서 저희가 나머지 위성들은 분리를 이렇게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물패기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 하루 이틀 지나면은 조금씩 이제 궤도가 틀린 궤도로 이렇게 이게 조금만 각도를 틀어줘도 맞습니다. 나중에는 되게 먼 거리 맞습니다. 차이가 네. 나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씩 틀어가지고 또 시간 차이를 주고 릴리스를 한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은 위성보다 저희 3단 마지막 단이 훨씬 더 무게가 크고 튼튼하기 때문에 얘가 또 잘못해서 가서 때리면은 위성이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 3단은 약간 더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스를 다 뿜어내요. 위성하고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디 위성 트래킹하는 사이트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우리 3단은 상당히 멀리 떨어진 조금 그 궤도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참 궁금한 건데 우리 지구 주변에 지금 돌고 있는 위성들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주여행 간다고 이렇게 뛰었다가 아예 그냥 진입하기도 전에 위성하고 충돌을 하고 막 때려고 이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아직은 지금도 수만 개의 그 물체가 우주 공간에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점점 그리고 많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서 이렇게 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 조각들. 파편들이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그죠? 돼서 그 다른 거에 데미지.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는 정말 이제 우리가 뭐 잘 보면서 이렇게 피해서 날아가야 될 그러니까. 정도의 상황이 우주여행 힘들 것 올 같은데.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각 국에서 이제 니들이 올린 거는 니들이 직접 치워라. 내려라. 예. 그러니까 수송차가 있어야 돼요. 그런 식의 이제 규제가 시작이 되고 그게 용어도 있어요. 예. 캐슬러 효과라 그래서 테슬라. 부딪히면 파편이 되잖아요. 파편이 산탄총처럼 퍼지면 연쇄적으로 핵 반응하듯이 거기가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큰 문제라고 알려져 있어서 영화 그래비티 그렇죠. 그게 그렇지. 그런 거죠. 예. 그 탈출하는 거. 네. 그게 이제 문제가 예. 그 올릴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내려오려면 또 반대의 에너지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끌어 내려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예, 일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요즘은 올리는 위성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은 엔진을 떼어서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멀리 있는 궤도는 아예 지구 날려버린다든지. 궤도를 벗어나서 날려버린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안테나 같은 거를 달아놓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안테나를 달아놓으면은 그 지구 자기장이랑 반응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지구 쪽으로 끌려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위성을 나무로도 만듭니다. 나무로. 아시죠? 네네. 네. 왜요? 완벽하게 타버리라고. 친환경으로. 금속 같은 거는 이제 뭐 문제가 되고 혹시나 남은 조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타버리라고. 친환경 위성 발사하는 거 보면 이렇게 단계별로 미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럼 1단 로켓 분리하고 맞아. 2단 로켓 분리하고 하는데 보면서 조마조마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애초에 단을 안 나누면 맞아요. 리스크가 더 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왜 단을 만들고 왜 여러 개의 단을 만드는 건가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탱크가 점점 비어가잖아요. 그 빈 탱크는 그냥 싣고 가는 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쓸데없는 짐. 짐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하면은 차라리 잘라내 버리는 게 좀 더 가볍게 만들자. 네, 그렇게 그게 더 효율적이 단지 그 되거든요. 이유입니까? 네네. 그럼 그런 거네요.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 때 중간에 한번 뜯어서 버리잖아요. 그렇죠. 거추장스러우니까 딱 그거네요. 질량을 버린다기보다는 이제 편하게 먹으려고 하는 건데 거추장스러우니까. 근데 개념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정말 빈 깡통이잖아요. 빈 깡통을 들고 있는 거는 정말 가벼워도 손해예요. 네. 이 발사체는요 무게하고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1kg을 빼면 우리가 위성에 1kg을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무게를
빼야만 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단을 많이 만들수록 일단 분리. 빨리빨리 버려서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를 하려면 분리 메커니즘하고 그다음에 탱크를 이제 별개로 탁탁탁 만들고 하는 게 복잡한 또 비효율적이 됩니다. 비용도 그래서 많이 들고요. 어느 정도의 최적화를 거쳐야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단을 나눌 때 드는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단을 나눴을 때 얻는 이득이 적정한 점이 보통 몇 단인가요? 그러면? 보통 현존하는 발사체는 3단형, 2단형 정도. 1단형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수준으로는 그러면 불가능하고. 분리돼 가지고 이제 떨어지잖아요, 발사체. 그게 이제 가끔 그런 상상하거든요. 어디 논밭이라 어디 주택 단지라든가. 실제로 논밭에 떨어지고 사람 민가 국지에 떨어지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중국은 바닷가 발사장이 새로 지은 데 말고는 내륙에 3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 궤적이 자기네 내륙을 통과하다 보니까 네. 가끔 논밭이나 그 사람 사는 근처에 떨어지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가 그 카자흐스탄 사막이라든지 거기도 아니면은 그렇죠. 조금 넓은 사람이 안 살고 있는 평원 같은 데다가 맞습니다. 떨어뜨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넓은 데서 이게 일부러 올리는 게 어쨌거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넓은 공간을 찾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을 찾고 그다음에 이제 날아가는 방향으로 배도 없고 뭐 이런 데를 찾다 보니까 주로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다 쪽을 보고 발사를 하게 그래서 되고요. 누리호도 다 그 바닷가 근처에. 우리나라의 나로 우주센터도 이제 고흥에 있는 이유가 그렇죠. 바로 그런 이유. 완전히 열려 있으니까요. 있거든요. 바다가 열려 있고. 그럼 이게 아까 그 카자흐스탄 그쪽에 떨어뜨린 데잖아요. 그러면 그 떨어진 것의 소유권은 국경 넘어서니까 카자흐스탄 건가요? 아니면 발사한 나라가 국경 넘어서 챙겨서 그 가나요? 국제 협정에 보면은 그거는 그 나라 소유로 되어 떨어진 있습니다. 곳에? 네, 네. 아니요. 그 원래 만든 곳에. 그 대신에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죠. 그렇죠. 사실은 그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호주라든지 이런 데 잘못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렇겠네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서 원 발사한 국가에다가 아니면은 또는 그 손해배상. 회사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죠. 이쯤에서 우리가 또 박사님 네. 이제 이 양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시 와요. 이거는 무슨 원리일까요? 이거는. 작년 11월이었나요? 그게 이제 스타쉽 처음 이제 착륙을 했을 때였죠. 아름다웠죠. 밤 9시쯤 넘어서였던 것 같은데 보셨죠?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가 제가 네.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놀랐죠. 네, 네. 너무 놀랐고. 너무 놀라웠어요. 슈퍼헤비 부스터 1단이 기체 무게만 200톤이에요. 일단요. 일단만. 아까 누리호가 누리호 무게. 이륙할 때 200ton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걔는 빈깡통 200ton이라고 그러죠. 빈강통 네, 200톤이라고요. 그 정도로 크고 굉장히 크잖아요. 거의 크죠. 직경이 9m짜리인데. 걔도 돌아오는 것도 작용 반작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온다는 게 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박사님. 보시면은 예. 이륙을 해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예. 가다가 단분리를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얘는 이제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버려 두면 여기 가서 떨어지는데 그렇죠. 예. 이걸 다시 여기로 오려고 하니까 예.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세를 바꿔요. 아, 맞네. 그 다음에 엔진을 점화해서 다시 이쪽으로 속도를 이제 붙여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를 틀어서 이제 엔진을 끄고 떨어지는 자세로 해서 이제 낙하를 쭉 하게 되고 떨어지는 동안은 이제 엔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여기 옆에 파리채 같은 게 파리채. 그리드 핀이라고 해요. 요거를 움직이면서 이제 얘 자세하고 이제 방향 같은 거를 조절을 해서 착륙하는 점 근처에 오면은 거기서 다시 이제 엔진을 점화를 시켜가지고 역추진이라고 하죠. 속도를 완전히 0으로 줄이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 젓가락이라고 하는 찹스틱이라고 하는 거기에 딱 이렇게 움직이면서 근접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오면서 거의 정확하게 내려앉고 보면 볼수록 참 놀랍습니다. 그 박사님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하고 돈.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하죠. 네. 윌런 머스크는 어쩌다가 우주 개발에 뛰어들었을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그것도 참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예. 이 친구가 원래부터 우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네네. 친구였대요. 화성 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이걸 우주로 이제 가야 되겠는데 하고 이제 막 알아보니까는 발사 비용이 너무 비싼 거죠. 그렇죠. 특히 그 당시 뭐 보잉이나 이런데 한번 발사하려고 그러면 뭐
수백만 달러가 들어가니까는 생각해 보니까는 폐기되는 미사일들이 있는데 러시아에 러시아에. 그 미사일들을 사다가 쓰면은 굉장히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러시아를 갔대요. 러시아로 갔어요. 그 러시아 가서 이제 그쪽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그 안 쓰는 미사일 몇 개만 좀 팔아. 아, 이제 딜을 했군요. 얼마면 돼? 뭐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는 여보게 젊은 친구, 네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일론 머스크가 누군지 모르고. 미사일은 그렇게 싼 게 아니네. 아, 무시당했구나. 가서 돈 좀 더 벌어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진짜 식으로 무시당했어요? 네,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천하 일론 머스크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예. 그냥 관둬라 이러고서는 비행기 타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그 비행기에서 자기가 막 계산을 해봤대요. 예. 이거를 개발하려면 얼마 정도 들까? 개발하는 게 더 싸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아 시작했대요. 이게 미국엔 안 팔아 이게 아니라 그냥 너 돈 없잖아라는 식으로 네. 하더라고요. 무시를 당했네. 당시의 러시아 상황은 사실은 많은 것을 팔던 상황이었잖아요. 아. 정말로. 그래서 팔려면은 팔 수 있었는데 근데 정말로 하찮게 본 거예요. 일론 머스크. 네, 정말로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2003년도 에비에이션 위크라는 잡지의 표지가 있습니다. 다윗 대 골리앗이라고 써 있고 켄 타이니, 스페이스 X, 락 보잉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당시에 보잉은 완전히 골리앗이었고 그렇죠. 스페이스 X는 이제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보잉을 넘겠다고 야심차게 선언을 하고 이걸 만들었는데 과연 넘을 수 있을까라고 됐는데 딱 25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면은 완전히 뒤집혀 있죠. Ground control to Major Tom. Take 원래는 8일 일정으로 간 건데 우주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Say happy Thanksgiving to all our 타고 올 friends 게 and family. 없으니까 기다릴 I 수밖에 like about 없잖아요. Christmas is the preparation and just getting ready. 근데 이때 나선 게 스페이스 X였어요. 스페이스 X의 크루 드래곤이 보잉의 스타라이너 대신 우주로 간 거죠. 당시 지구로 돌아오는 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돼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죠. 같은 업계에 또 있는 분으로서 우리 고 박사님. 고 박사님에게 일론 머스크란? 부러운 놈. 아, 부러운 놈. 진짜 정말 그 똑똑하기도 하고 예. 굉장한 열정이 있고 추진력도 대단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자기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뭐든지 다 시도를 그러니까요. 하고 해볼 수가 있다. 저희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뭐 막대한 금액의 국민 세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아 이거는 좀 참고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실패하면은 막대한 세금이 또 낭비가 낭비가 됐다는 또 이런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희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본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이렇게 해 받고 가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부러운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발사체 기술을 아예 그냥 저기 뭐야 외국에서 도입을 아예 그냥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이제 아예 그냥 사가지고 발사체만 딱 그냥 해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조립해버리고. 못 팔게 돼 있습니다. 안 팝니다 우리한테. 전략 제품이라고 네, 그러죠. 전략 물자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미사일 통제 체제에 걸려서 대부분 그리고 예.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하고 비슷한 기술을 쓰기 때문에 예. 국가 간의 기술 이전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우주 발사체랑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게 정확히 뭐가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같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아 개념은 같다.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우주 발사체는 이제 우주로 가서 우주 궤도에다가 이제 뭘 떨어뜨리는 거고 네. 반면에 이제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떨어뜨려야 대륙으로. 되니까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뭐를 폭탄 같은 걸 이제 떨어뜨리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차이가 뭐냐면 싣고 가는 게 틀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은 다시 대기권을 진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진입할 때 열이나 이런 것들을 견뎌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견디기 위한 또 특별한 장비들이 있는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목표 지점이 위에 있고 위에 있고. 네, 네. 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타겟이 옆에 있는 거죠. 아니 그 미사일 기술로
우주 발사체가 만들어진 거면 우리나라도 맘만 먹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뭐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자고 들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위험한 발언이죠. 네. 그러나 저희는 이제 무기를 개발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기술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 군수 뭐 수출 이런 게 장난 아니래요. 그렇죠. 근데 이미 미사일은 상당 수준의 기술에 이르렀잖아요. 도움이 됐나요? 그렇죠. 네. 어차피 산업이 관련이 돼 있고 한쪽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것들이 결국 전파가 돼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 해놓은 걸 가지고 또 이게 또 전파가 돼서 다른 기술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사체 기술을 서로 좀 그쪽 발사체 하나만 나한테 파쇼 이게 안 된다는 게 네.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발사체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레이드가 전 세계적으로 확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굉장히 그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우리나라 않잖아요. 포함해서 7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7개국밖에 없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만든 거지 않습니까? 수많은 부품이 들어갈 그렇죠. 것 같아요. 프라모델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부품이 네, 있어야죠. 저희가 실제로 이제 몇 개인지 세봤어요. 네. 그때 누리호 안에 들어가는 게 37만 개 부품이 만 개요? 만 개? 예, 실제로 센 엄청 거예요. 많네요. 실제로 센 거고. 실제로 세셨어요? 예, 실제로 샜어요. 누가 자꾸 물어봐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그 37만 개 중에 왜 볼트하고 그렇죠, 너트 그렇죠. 이렇게 조그만 것도 모든 있을 거 것까지 아니에요? 다 해가지고 37만 개. 37만 개 부품인데 그걸 직접 다 만드나요? 아니죠. 아니죠. 예. 저희 항우연은 어떤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생산 시설은 항우연은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지 시험하고 뭘 제작하는 데가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생산을 못하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국내에서 비슷한 걸 생산하시는 기업들한테 이제 다 찾아가서 요거를 좀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제 다 그 부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볼트 너트는 아니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는 부품을 직접 그러면 만드나요? 뭐 러시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싹 다 만들어요. 뭐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아마 그렇게는 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스페이스X를 보시면은 네. 그 스페이스X는 자기네가 대부분 많은 거의 거를 만들죠. 하려고 싹 다. 합니다. 네. 아마 공장에 가보셨으면은 네. 뭐 엔진 부품도 그렇고 전부 다 만들고 있는 걸 보시면 전부 다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론 머스크 회사인데 개인이잖아요. 네. 개인이 어떻게 그런 생산을 할 생각을 하지? 그게 네. 다른 데 사오고 하면은 그 돈이 더 들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리 정말 많이 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써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은 국가들이 보통 최선을 다해서 만들 수 있는 데까지 정확하게 만들고 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가 목표야. 올라가는 게 목표야. 그러면 올라가는 데까지 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점들을 찾아요. 성공을 할 거라고 아예 애초부터 그냥-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거기까지만 가면 돼. 그 단계로. 실전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보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써야 되니까 지르고 보자.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품을 하나하나 계속 조달을 할 수가 없어요. 직접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문제점을 찾으면 거기에 바로 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 되게 발달돼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개발할 때 이쪽도 사실 실패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직업인데 늘 성공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실패를 했던 적도 계시죠? 많죠. 네. 많고 너무 많고요. 네. 누리호 첫 번째 발사하기 한 1년 반 정도 전에 이제 있었던 있습니까? 연소 자료가? 시험 때 한번 네. 생겼던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연소 시험이요? 엔진 연소 시험 때였는데 잘 이게 타는지를 시험하는 야, 거예요. 이게 예. 보시면 지금 75톤 엔진을 스탠드에 걸어놓고 예. 이거를 이제 연소 시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아마 1호기 시험 첫 번째 만든 엔진으로 참 조마조마하면서 저희가 시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밑에는 이렇게 굴뚝같이 비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화염이 밑으로 나가고 네. 그게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저렇게 나가는구나. 저렇게 화염이 나가는데 저게 하얀 게 가스 그 뭐 매연이 아니고 예. 저희가 이제 이 소음하고 그다음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뿌립니다. 예. 그 수증기요?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이제 저렇게 하얗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하는데 하는데 그 어느 날 엔진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는데 이 엔진으로 이미 저희가 한 7번 정도 시험을 했어요. 네. 보통 하나 만들면 저희가 한 13번 이상 시험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7번째 시험을 우리가 한 12시쯤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을 이제 오후 5시 정도에 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해서 점화를 딱 했는데
엔진이 폭발을 하면서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네. 완전히 폭발을 했어요. 점화하자마자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상하잖아요. 12시쯤에 시험했을 땐 괜찮았는데 5시 시험. 보통 설계가 이상이 있으면은 첫 번째 시험부터 그냥 터져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연구원들이 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서 물이 남아 있어가지고 어디 어디 안에 있어요? 그 점화 카트리지 안에 띄워서 갈아준 점화에 을 넣는 카트리지 안에 물이 2g의 물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2g 때문에요? 점화액이 이제 물하고 반응을 하면 고체들이 생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생기면서 막혀가지고 제대로 주입이 안 되면서 막 연료하고 산화제는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것들이 이제 모여 있다가 폭발을 하면서 한번 급격한 반응이 네. 일어나면서 한번 폭발해서 시험 설비와 손상을 입고 하느라고 손해가 많죠. 고치니까 그 다음 시험까지 우리가 6개월을 쉬어야 돼. 6개월이 걸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딱 고쳐갖고 시험할 때 그 기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마조마하고 네, 이게 괜찮을까? 또 터지면 또 터지면 어떡하나? 단지 그 물 2g. 2g 때문에 엔진이 폭발을 할 네, 수도 네, 있다라는 네. 게 너무 몇십억 놀라운 것 짜리.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시행착오 맨땅에 헤딩을 정말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제일 힘들고 오래 걸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 누리호를 했고 네. 그 전에 이제 나로 개발을 했는데 나로 개발은 이제 저희가 기술력이 워낙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해보다 보니까는 좀 선생님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국제 협력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같이 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러시아였는데 나로는 이제 국제 공동 협력으로 러시아가 1단을 개발을 하고 저희가 이제 상단을 개발하고 2단형으로 이렇게 했고요. 대부분 좋으신 분들인데 일부 분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퉁명스러워요. 예, 충명스럽고 잘난 체하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 니들이 로켓을 알아? 네. 기술을 알아? 그 중에 그 어떤 분 저랑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 계셨는데 말 한마디 하면은 그거 아니고 너 몰랐었는데 이렇게 해 그냥 이런 식의 분이 계셔서 맨날 물분이 쌓이는데 하여튼 참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분이 이제 뭐 기념인데 이거 하나 줄게 하더니 보드카를 한 병 주셨어요. 보드카 한 명. 예. 보드카가 또 뭐 자랑을 또 엄청 붙여가지고 이게 무슨 보드카인데 뭐 유명한 뭐가 거야? 좋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받긴 받았는데 기분이 굉장히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좋은 감정도 없는데. 애초에 그냥 좀 잘해주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발사체 기술을 확보를 하면 내가 그날 마셔주마 성공하면 그날 먹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술을 제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2022년 6월 21일 날 우리가 2차 발사 성공하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약간 좀 그래도 뭔가 야 봐봐 우리가 해냈다. 그러면서 네. 무시하지 마. 이 자식 그 사람도 알겠죠. 알죠. 저 네. 친구들이 결국엔 해냈고. 요즘은 이렇게 뭐 저희가 발사를 하면은 전 세계에서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랑 같이 일하신 분들은 뭐 축하한다고 인사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통쾌했습니다. 보드카 맛은 어땠나요? 별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게 막상 또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치다가 이제 막상 발사를 성공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그냥 아이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막 하고 뭐 난리도 나잖아요. 예? 그게 다 그 고생이 다 이게 뭔가 회복되는 그런 느낌인가요? 뭔가 좀 그렇죠. 어떤 분이 이제 그 위성을 담당하시는 우리 네. 그 벌써하고 책임자가 막, 예. 저희랑 같이 하루 종일 이제 앉아서 이렇게 보시더니 예. 숨이 막혀서 못 있겠다고. 왜냐하면 발사 전이라. 예. 스텝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모두가 이제 숨을 죽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정된 시간이 있는데 안 지나가면은 이게 이제 다들 막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되면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이거를 뭐 내려야 되냐 올려야 되냐 이런 것까지 막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들 숨 죽이고 있다가 비행을 할 때는 또 날아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끝까지 다 가야 가야 되니까 그죠. 그 15분 정도 걸리는 거를 또 예. 숨 죽이고 보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예. 위성 분리 뭐 이런 성공. 이제 코멘트가 나오면은 네. 그제서야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그냥 다들 점프점프하고 난리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션 좀 저는 만세 만세하고.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1톤 이상의 실용위성을 자국 발사체로 자국 땅에서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저는 반성하게 되는 게 저는 이 과정을 모르니까 발사 준비하다 안 하면 아 뭐야 오늘도 안 하네 약간 불평하는 그런 관중이었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2002년에 네, 월드컵 때요. 네, 그때 여름에 진짜 월드컵 하던 그 시기에 한국영 원장님께서 제가 사는 동네에 와서 특강을 하셨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를 기억하세요? 네, 그때 근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막 20년 뒤에 우리가 로켓을 우리 자력으로 쏘아 올릴 거다. 막 로드맵 있잖아요. 뭐 2020 하면서 저게 되겠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린 나이에. 네, 그때 과학을 또 꿈꾸셨으니까. 과학 꿈나무였죠.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설레면서도 진짜 저게 될까? 예.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때랑 지금은 많이 다르니까요. 많이 달라졌죠. 네. 진짜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우리 연구진들이 열심히 연구한 이 우주 발사체 기술이 여기서 10년, 20년 지나면 대한민국이 약간 발사체 기술의 어떤 최강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요. 왜냐면 우리 빠르잖아요.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네. 저희가 보시면은 이론은 알지만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서 다 갖다 붙여서 그렇죠. 제대로 동작하는 네.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왔어요. 생각했어요, 진짜, 예. 이제 처음 이제 우리가 네. 걸음마 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이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뭐 걸어갈지 뛰어갈지는 저희가 하기 나름인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이루고자 하시는 게 또 있을까요? 뭐. 지금 네. 저희가 당장은 이제 누리호 계속 발사하는 작업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누리호는 원래 이제 지구 저궤도 위성을 올리는 발사체로 만든 겁니다. 저희가 이제 뭐 달에 가든지 화성에 가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누리호로는 이제 원래 성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누리호보다 한 3배 이상의 성능을 갖는 차세대 발사체라는 걸 현재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예. 목표가 우선은 2032년에 32년에. 달 착륙선을 보내는 이게 꿈을 꺼낸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우리 착륙선이 달에 착륙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면 또 우리 박사님은 이 방송을 보고 공학을 전공한 친구들하고 같이 달 탐사선을 또 만들게 되는 그런 또 멋진 또 상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방송이 낯서셨겠지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비하인드로 있는데 그걸 드릴 기회가 없어갖고 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드려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 즐겁게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미래가 밝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주 발사체를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누리호 예를 들면은요,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한 250명 정도가 함께 일을 했고요. 네. 그 중에 한 90% 정도는 이제 공대 출신의 공학자들이 그럼 이렇게 나머지 10%는 나머지 10% 정도는 이제 그 이공계 쪽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 네. 그럼 화학하는 사람도 있네. 왜냐면 저도 이제 학생들 만나면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뭐 진로 상담이나 어. 화학하면 이런 분야 갈 수 있다를 많이 말을 하는데 공원 가야죠. 우주 발사체는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자리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제자들. 예, 저희 인력 중에도 화학 전공하신 화학이나 화학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엔진 쪽,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약간 화학 작용이 들어가는 추력기라든지 뭐 추진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폭탄 잘 겨루는 사람도 되게 필요해요. 사실은 그 비상시에 터트려버려야 돼. 아니 그것도 비상시에 터뜨려요? 어디 떨어질 것 같아요. 공중분해. 차라리 제로 만들자. 그러니까 1단하고 2단, 2단하고 3단 사이에 그게 분리가 될 때 폭탄으로 하지 않나요? 폭약이죠. 폭약이 들어가죠. 네. 진짜로요? 네, 단 진짜로. 분리할 때? 발사체 내부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화약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저기 수십 군데 쓰이는데요. 뭐 엔진을 점화한다든지 뭐 그런 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단을 분리할 때도 폭약을 이용해서 그 폭압으로 잡고 있던 거를 열어주게 해서 분리를 시키기도 합니다. 화학 할 수 있어요. 폭약이 필요하니까 제자들 몇 명 보내세요. 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정말 우주 발사체를 만들고 싶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과학 꿈나무들은 일단 공학을 전공하면 유리하다고 합니다. 제작진들이 진짜 목 빠지게 기다린 분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위성의 3대 자랑이 있습니다. 마늘은 뭐 컬링, 컬링. 그리고 긴갑진. 자석을 연구하고 있는 실험 물리학자 김갑진입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싸우셨구나.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전기와 자기가 같은 거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맥스웰의 전자기학이라는 겁니다. 전기와 자기, 붙여서 전자기학. 준비해온 게 좀 있긴 그래요? 좀 네, 보여드릴게요. 역시 실험 물리학자. 실험 과학자분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최초입니다. 갑니다. 네? 움직이네. 움직인다. 이걸 딱 누는 순간 우와! 야, 이건 마술이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궁금증이 든 게 보여드릴까요? 예.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또? 예. 아니 도라에몽이세요? 네. 전기와 자기. 이 두 관계는 잃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